오늘은 영문법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어 문법을 전혀 모르는 제가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전부터 정말 많이 받았었거든요. 크게 두 가지 고민을 말하세요. 첫 번째는 영어 문법을 공부해봤는데 그 문법으로 말은 전혀 못한다. 두 번째는 영어 문법을 하나도 몰라서 문장을 만들지를 못한다. 이 두 가지 다 저도 경험을 해봤고요. 둘 다 영문법을 잘못 공부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지 제대로 공부할 수 있고 또 영어 말하기 듣기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지 제 경험과 제 수업에서 가르치는 그 노하우를 모두 담아서 꿀팁 오늘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 문법 말고 원어민 머릿속 문법으로 공부하면 돼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문법 박사였고 시험 맞추기는 잘했지만 자기소개 한마디도 못했었고요. 그리고 대학교 1, 2학년 때 영어 공부를 좀 안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3학년이 되니까 진짜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문법을 또 잘 모르겠으니까 문장이 또 안 만들어진 이 두 현상을 다 겪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우연히 학교 교수님께 수업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영어 문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학교 문법은 옛날 문법이고 미국인들은 머릿속 문법으로 말하는데 요즘은 이런 문법이 연구되고 있어. 이 학교 문법이라는 건요, 전통 문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원어민들은 이러이러이러한 문장을 써. 이게 문법에 맞는 거야 라고 책에 쫙 정리를 해놓고 그렇게 안 쓰면 틀려.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 내기에 정말 좋고 맞다 틀리다 이거를 엄청 중시해요. 그런데 이런 전통 문법이 아니라 조금 더 최근에 나온 머릿속 문법. 이건 원래 인지 문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원어민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문장 구조가 나열되고 그리고 왜 이렇게 말하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뉘앙스로 말하고 싶을 때 이 문법을 쓰는지 이게 더 강조가 되기 때문에 배울 때도 훨씬 더 재밌고 이해도 잘 되고 또 바로바로 적용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문법이 너무 어려워서 저 영포자였어요 하는 분들도 상관이 없는 게 제가 이 학교 문법 열심히 공부해봤지만 영어 못했었죠? 딱 제가 그 산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법은 그냥 미련 없이 버리고 이 머릿속 문법으로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말이 잘 나오는 문법은 따로 있다. 예전 문법이 아닌 이 문법으로 공부하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이 부분을 비교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모든 문법을 다 다룰 순 없고 크게 세 가지를 비교해 드릴 거예요. 학교 문법과 머릿속 문법의 차이. 그 첫 번째가 바로 현재 완료인데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어요. 현재 완료는 have, has 다음에 과거분사 pp를 붙인다. 용법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계속적, 결과적, 경험적, 완료적 용법이 있다. 그리고 그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그 have pp가 들어간 문장이 주어지고 이게 계속적인지 완료적인지 아니면 다른 용법인지 네 개 중에 고르는 그런 시험을 굉장히 많이 풀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더 원어민 머릿속에 있는 문법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배우면 여러분도 바로 현재 완료 이용해서 말할 수 있는데요. 나 그 남자 만났어.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죠? I met him 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걸 현재 완료로 바꾸면 I have met him 이렇게 문장 구조가 바뀌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용법인지가 실은 우리가 말할 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원어민들은 말하는지 그 구조를 좀 느껴보면 좋은데 I have 이건 내가 가지고 있다란 뜻이죠. 그래서 나 돈 있어라고 할 때 I have money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어라고 말한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I have, 나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met him, 그 남자를 만난. 그래서 위에 있는 I met him 같은 경우는 나 그 남자 만났어 라면 밑에 있는 건 나 그 남자 만난 경험 있어. 나 그 남자 만난 적 있어. 이거거든요. 그럼 이 두 문장의 뉘앙스 차이는 뭘까요? 원어민들은 어떤 뉘앙스로 말하고 싶을 때 위에처럼 쓰고 또 아래처럼 쓰고 이렇게 차이를 주면서 말하는 걸까요? 첫 번째 줄에 있는 I met him 이건 과거형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어느 시점에 만났는지 말하고 싶으면 yesterday 같은 거 붙여서 그대로 쓸 수 있어요. I met him yesterday. 나 어제 그 남자 만났어. 그런데 I have met him yesterday 이렇게는 못해요. 대신에 have pp는 이럴 때 쓰는데요. 내가 그 남자를 만난 일이 있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 그 일 때문에 현재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 처럼 말할 때 주로 쓰기 때문에 약간 뒤에 so, 그래서 나 그 남자 만난 일 있는데 나 이제 그 비밀에 대해 알게 됐어. 라던가
현재와 연결해서 무언가 좀 더 so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뉘앙스로 말할 때 쓰게 되거든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I listened to the song 5 times.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하면 뒤에 last week 같은 거 붙였을 때 더 자연스러워요. 나 지난주에 그 노래 5번 들었었어. 하고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 말하고 땡 끝이에요. 그런데 I have listened to the song 5 times. 이렇게 말하면 I have, 내가 가지고 있어. 그 노래를 5번 들은 일을. So, 그래서 나 그 노래 다 외웠어. 이런 식으로 과거의 그 일 때문에 현재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되었다. 처럼 말하고 싶을 때 have pp를 쓰는 거죠. 이거는 내가 막 한 일이 있어. 그래서 이럴 때도 쓸 수 있고 내가 10년 전부터 쭉 지금까지 해온 일 있어. 그래서 이런 상황에도 쓸 수 있어요. 어쨌든 I have, 내가 가지고 있다. 그 전에 했던 아니면 그 전부터 쭉 해왔던 무언가를, 어떤 행동을 이럴 때 쓰는 거고 이런 전통 문법, 학교 문법은 우리 예전에 성문형 문법 있었잖아요. 그런 방식인데 학교에서 거의 안 변하고 계속 쓰고 있어요. 그 책은 지금 공부하지 않는데 그대로 쓰고 있다고요? 라고 의아할 수 있지만 제가 고등학교 강연 갔을 때 물어보니까 진짜 저 어렸을 때랑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시중의 문법책을 봤을 때도 그 성문형 문법이라는 제목이 없을 뿐이지 내용은 완전 전통 문법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원어민들 머릿속에 생기는 구조, 뉘앙스 위주로 배우고 싶다면 Grammar in Use 아니면 쉬운 단어로 일본 영어 말하기처럼 이 말하기를 위한 영문법이 따로 있다라는 거를 알고 그 전체 내용을 공부하는 게 결과가 훨씬 다르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기 듣기를 잘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some, any. 이 부분은 여러분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셨어요? 저는 some은 주로 긍정문에, any는 부정문과 의문문에 쓴다. 그리고 그 문제에서 이게 긍정문에 쓰였는지 부정문에 쓰였는지에 따라서 맞는지 아닌지 맞추는 그런 시험 문제를 많이 풀었던 생각이 나요. 그런데 실제 원어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Do you have something to say? 아니면 Do you have anything to say? 이 두 문장 둘 다 가능해요. 의문문인데도 some이 쓰였죠. 그리고 학교 문법처럼 some은 긍정문에 any는 부정문 의문문에 이 명제를 적용해서 말을 하려고 하면 이게 적혀 있는 걸 보고 의문문이네 하고 넣는 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말을 할 때는 내가 이제 긍정문 말할 거니까 some을 선택해야지. 이제 의문문 말할 거니까 any를 말할까? 이렇게는 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원어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some, 이건 확실한 것에, any, 이것은 불확실한 것에 쓴다. 뉘앙스를 그렇게 느끼면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 Do you have something to say? 이건 딱 상대가 봤을 때 하려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딱 확신이 있는 거죠. 막 이렇게 앞에서 뭔가 할 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얼쩡얼쩡 하고 있어요. 그때 뭐 할 말 있죠.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some은 뭔가 확신해가지고 말하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any를 쓰면 상대가 할 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혹시 할 말 있으세요?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은 이제 끝낼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Do you have anything to say? 그래서 Would you like some coffee? 아니면 Do you have any kids? 이런 문장이 가능한 거예요. some 다음에 나오는 건 확실히 있는 거. any 다음에 있는 건 확실히 있나 없나 잘 모르겠는 거. 그래서 여기 커피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 커피 좀 드실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상대가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any kids?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게 이 학교 문법 내용을 원어민 친구에게 물어보면 몰라요. 계속정형법, 완료정형법 이런 거 아냐. 그리고 some any는 이런 문장에서 쓴다는 그 법칙을 아냐라고 하면 그런 거 처음 듣는다, 모른다. 그리고 그런 거 몰라도 그냥 나는 말 잘하는데 약간 의아하다 이런 반응을 제가 항상 받았었고 이런 인지문법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면 맞아 그렇게 말해 어떻게 알았어? 약간 이런 반응이 항상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배우는 게 훨씬 더 영어 문장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좀 짧게 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전 학교 문법에서 분사구문이 제일 어려웠거든요. 이런 식의 설명을 항상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원어민들은 두 가지 상황을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고 싶을 때 이런 ing 형태로 말을 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 walk around the town taking photos.
내가 동네를 걸어 다녔어. 사진을 찍으면서 이런 건데 뒤에 나와 있는 이 ing 부분을 한국어로 치면 뭐뭐 하면서 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진 찍다를 영어로 take photos라고 하는데 그냥 take photos를 쓰면 나는 동네를 걸어 다녔다, 사진 찍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도 사진을 찍으면서 그런 일이 ing 되면서 걸어 다녔다. 이런 식으로 뒤에 이제 다른 동작을 좀 더 붙여 말하고 싶을 때 이런 문법을 쓰게 되거든요. 이런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I went to bed early, feeling tired. 내가 일찍 자러 갔어. 피곤함을 느끼면서, 피곤함을 느껴서. 이건 그냥 쉽게 I went to bed early because I felt tired. 이렇게 써도 돼요. 나 일찍 자러 갔어. 왜냐하면 피곤해서. 이 말하기를 위한 문법에서는 원어민들이 실제로 어떤 문법으로 말하는 걸 더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문법이 원어민들이 실생활에 쓰는 문장에 가까운지를 더 중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법 때문에 고민하셨다면 이렇게 말하기를 위한 문법으로 공부해보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영문법 공부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말하기를 위한 영문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은 esteringlish.com 제 온라인 강의에서 배울 수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여기 클릭하면 바로 가실 수 있어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